의대 교수들이 사전에 예고한 대로 25일 사직서 집단 제출을 강행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경상국립대병원을 찾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배경과 지원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지난주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서부경남 본선 주자 10명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서부경남 4개 선거구의 평균 연령은 58.8세, 재산은 14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함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주와 사천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온화해지는 날씨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봄 축제가 개막합니다. 3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2주의 핫 이슈들 모았습니다.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의점, 박호혁 진주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예정대로 25일 사직서 집단 제출을 강행했는데요.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을 찾아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 경상국립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의대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이번 방문은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고자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증원을 통해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상국립대와 같은 지역 거점대를 중심으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소관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혀 병원이 갖는 실질적 권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은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 의료의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경남도와 대학 역시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 다만 장기화되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전공이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장관님이랑 부총리께서 경남도는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설립된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경상국립대와 논의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0명을 합격되면 100명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이렇게 의과대학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창원에 제2캠퍼스를 만들어서 창원에 이미 경상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지역 암센터 입구에서 증원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장성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승과 또 지도 전문으로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 원칙대로라면 26일부터는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 가운데 학칙대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도 절반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 정지를 두고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해 다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2,000명분 증원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도내대학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건의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과 도내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선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주호 부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공모에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국립창원대를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와 연합하는 유형 등 총 11개 대학 6건을 신청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모두 10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서는데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대와 재산 신고액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하중 기자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서부 경남 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10명.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4명씩 출마했고 무소속 후보가 2명입니다. 후보자 평균 연령은 58.8세로 전국 평균인 56.8세보다 다소 높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5명씩인데 사천남해 하동의 재윤경 후보가 52세로 최연소, 진주갑 선거구 박대출 후보가 63세로 최고령 후보입니다. 성비로 따지면 9대1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 우세했고 사천남해 하동 재윤경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후보들의 경우 모두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산 신고액입니다. 후보자 10명의 재산 신고액은 총 146억 9천여만 원, 평균 14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진주을 선거구 김병규 후보가 약 27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청함양 거창 합천 김기태 후보가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의 경우 10명 가운데 2명이 전과가 한 건 이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후보별 학력과 경력, 주소지 등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말티고개 장제 도로 개통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펼쳤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25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살펴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장제동 중부농협부터 장제 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이며 진주시는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1.65km 전 구간이 개통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주시는 초장지구 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왔습니다. 경남도와 함양군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유충 대응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다른 시군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함양 정수장과 서상 정수장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두 정수장 모두 유충 발생 없이 적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 동안 함양에서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진주와 사천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각각 한 건씩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빠른 대처와 초기 진화를 위해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헬기를 통해 하늘에서 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이 연기로 가득 찬 모습.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쯤 함양군 백전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산불 진화헬기와 진화 차량 등에 의해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함양소방서는 농기계의 소음기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임을 강조하며 대형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에는
진주시 명성면의 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웃 주민이 가지고 있던 분말 소화기를 통해 초기 진화됐으며 출동한 소방에 의해 발생 20여 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더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하재동 소재 단독주택에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또 23일 명성면에서 발생한 보일러실 화재에서도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로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구비하셔서.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오후 12시쯤에는 사천시 용현면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립식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정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24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가 25일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화를 품은 체험형 박람회라는 테마가 정해졌으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여러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전문가와 교수,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전문가 2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시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이 사천 시티 투어를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사천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1개 시군에서 44명이 참가해 사천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사천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은 올해 생활 밀착형 정책과 함께 우주항공도시, 해양관광도시 사천을 홍보 계획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 관계자들이 진주시의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교토시와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양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자리를 이어갑니다. 윤태희 전무를 비롯한 서경방송 임직원들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관계자들은 25일 일본 교토 지역 케이블 방송인 제이컴 웨스트를 방문해 양 방송사의 프로그램 교류와 방송사가 소재한 지역의 문화 관광 교류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이컴 측은 이 자리에서 지역 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 등을 만들어 도시 간 교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경방송 등은 26일 일본 가나자와 케이블TV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도 프로그램 교류와 함께 방송사가 소재한 지역의 문화 관광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들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와 더불어 곳곳에서 벚꽃축제와 행사가 열리는데요. 3월 마지막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을 김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수요일 남해에선 노인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한껏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목요일엔 남면 노인대학 개강식이 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리며 토요일엔 제1회 남해 여수 교류 행복음악회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사천에선 선즐리성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축제 현장에 방문해 봄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수요일엔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MOU 체결식을 맺으며 금요일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 제5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함양에서도 백운산 벚꽃축제가 개막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엔 함양군 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이 군수실에서 진행되며 목요일엔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동에선 수요일 하동군립예술단이 창단을 기념한 음악회를 개최하는데요. 다양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하모니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토요일 산청에선 산청군 협회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탁구인들이 산청을 찾아 실력을 견줄 예정입니다. 화요일엔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회가 가족문화센터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엔 황매산 1주차장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립니다. 금요일엔 진주농계제 제전위원회가 열리고 일요일엔 진주시 테니스협회장 대 클럽 대항 테니스 대회가 남가랑 모덕구장에서 개최됩니다. 토요일 진주에선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부대 개방 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따스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벚꽃축제가 세 곳에서나 열리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현장에 방문해 봄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주의 핫이슈 김동엽입니다. 함양산청축협이 2023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에서 액비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함양산청축협은 농협이 주최한 품평회의 액비 평가에서 비료 3요소 성분량과 수분, 부숙도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품평회는 퇴액비 품질 향상과 양질의 퇴액비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현지 실사 및 서류 품질 평가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동군이 구제형 예방을 위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하동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658개 농가의 소와 염소 2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업규모 농가는 하동군이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박호혁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함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까?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한 4월 9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선거 사무원 등이 연설 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마다 다니면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리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인쇄물을 이용한 명함 배부, 선거벽보 첩부, 그리고 선거공보 발송 방법과 현수막 게시, 그리고 인터넷 광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 전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권자 역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변 지인들에게 말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성소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의 부담으로 길이가 25, 그리고 너비가 25, 높이가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네.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후보자 그 배우자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기부 행위가 제한되고 그리고 가족, 정당 관계자, 제3자 등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전, 물품 등 기부를 받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상대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선거운동은 공무원, 외국인,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특히나 메신저나 SNS를 통해 쉽게 유포되고 게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총선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178개의 재공간에서 재투표가 실시되고 3월 29일에는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고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선상 투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4월 5일과 4월 6일 양일간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소장한 투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또 국정을 살피는 인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또 그런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은 봄에 접어들었지만 당분간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봄 기온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하동과 산청, 함양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8도, 사천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제주는 비 소식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3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4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